세인트루이스 블루스 관련 트레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브레이든 셴 선수 받아왔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는 드루앵, 기들로프,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3라운드, 2026년 1라운드, 3라운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명권 확보를 하는 트레이드였었고요. 그다음 디트로이트도 이제 저스틴 폴크를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저스틴 홀. 저스틴 홀안 쓰겠지? 그리고 이제 부첼리코프, 게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1라운드, 3라운드 이런 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트레이드가 있었고, 서두에 아일랜더스랑 디트로이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이야기는 한 번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든 셴 선수 영입을 했는데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2라인, 3라인 센터 좀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좀 센터로도 많이 뛰어왔었고 하기 때문에 셴 선수가 기본적으로 좀 적극적인 이런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또 적극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플레이오프에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아일랜더스가 지금 어쨌든 메트로 디비전 승부 양상이라든가 와일드카드에서 좀 살아남아야 되는데 피츠버그도 어쨌든 뭐 지금 승점 자체는 지금 두 경기 더했으니까 좀 불리하잖아요. 아일랜더스가. 그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콜럼버스가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이기면 이게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메트로 디비전 흘러가고 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센터진을 보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력을 좀 강화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수비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시 영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제 탑6가 좀 확실하게 공고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쉐이퍼 필로 그대로 가고 펠릭이랑 디엔젤로 가끔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수시랑 메이필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구축이 되면서 좀 경쟁력 있는 수비진이 구축이 됐거든요. 확실히 좀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센터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센터진도 그렇고 공격진에서 어쨌든 펠미어르도 지금 이탈을 했고 하니까 뭐 팔라트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브레이든 셴까지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제법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벳, 셴, 파조, 시지커스 이제 이렇게 1, 2, 3, 4 라인 센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욕 아일랜더스가 한 5년, 6년 전에 이제 베리 트로츠 체제 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일관적인 느낌에서의 이런 체킹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센터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적극적인 공격 수비 기여를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인 플레이로 막 체킹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공격에서도 이렇게 수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디 체킹이라든가 몸 날리는 플레이 이런 것도 잘 하는 데다가 공격에서도 굉장히 이제 역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또 결과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의 경기력을 사실 1, 2, 3, 4 라인 센터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일관적인 느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일랜드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영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페이스오프도 무지 좋습니다. 뭐 호벳이랑 파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시즈커스도 이제 53.5%, 브레이든 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또 페이스오프 성공률 또 안정화 좀 접어들면서 54.2%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일랜더스 생각보다 플레이오프 가면은 좀 재밌는 양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또 이제 얼마나 이게 또 먹힐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캐롤라이나도 어느 정도 시야에 둔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캐롤라이나가 또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진의 이런 밸런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일관적인 성향의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혹시나 우리가 이제 2라운드 진출하면 캐롤라이나를 만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시야에 넣은 영입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이제 더스틴 펄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결국 이제 디트로이트도 좀 부족했었던 베테랑 수비 자원을 좀 채워 넣으면서 수비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자라는 그런 목적성이 좀 보이는 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슈팅 통제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AT 허용 같은 경우에 3,052개 허용하면서 리그 29위. 그리고 이제 USAT 허용 같은 경우에도 2,118개나 하면서 2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슈팅 통제 능력도 부족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경기가 자연스럽게 불리해지는 그런 느낌의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올해 이제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또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뭐 멀티골 리드를 내준다라고 해도 이거를 좀 이제 금방 복구를 한다라든가 뒷심을 보여주면서 막 역전하고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쉽게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쉽게 나오긴 어려워요. 정규 시즌만큼 쉽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수비를 다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구멍을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고 그 선택자로 이제 폴크를 선택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폴크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툴적인 부분 뭐 매우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공수 양면에서 기여가 일단은 돋보이는 자원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좀 공격 능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거기 반해서 이제 좀 수비적인 경기력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좀 원하는 느낌의 경기력을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선수 뭐 슈팅, 강력한 슈팅도 잘 때리고 그리고 퍽 운반도 잘하고 게다가 스트레치 패스 같은 느낌으로 지역 전개도 괜찮은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플레이 차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에서의 이 수비도 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탑4의 한 자리를 굉장히 믿고 잘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수비 자원으로 바라보시면 좋아요. 슈팅 툴도 올해도 뭐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탑 스피드 154 나오면서 14% 그리고 평균 스피드 같은 경우도 108km 나오면서 상위 48% 나쁘지 않죠. 뭐 매우 좋지는 않다라고 해도 이런 느낌의 툴을 가지고 있고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탑 스피드 36.58km 상위 10%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60번이나 실시를 하면서 수비수에서 상위 10%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나 이제 여전히 그 모바일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폴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탑4가 무게감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에드빈손이랑 자이더를 그냥 그대로 묶으면서 셔로트랑 폴크가 들어오게 되고 셔로트랑 폴크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조금 좀 어려운 매치업을 풀어주는데도 이제 요 라인을 좀 써도 괜찮은 느낌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라인에 산딘 펠리카랑 요한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수비의 기대치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에드민손 재계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일단 톱4가 유지가 됩니다. 폴크가 내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탑4가 지금 그대로 그죠? 이제 유지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요한손이랑 산딘 펠리카 이런 선수들도 경험치 더 먹으면서 뭐 장차 예를 들면 폴크가 뭐 내후년에 재계약을 안 한다라고 해도요. 이제 그 자리를 또 채워 넣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FA에서 또 한 명 더 땡겨오면 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수비적인 목적에서의 지상 강화의 목적으로 이번 폴크를 영입했다라는 건데 그 목적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뭐 많이 데려왔죠. 예, 많이 데려왔습니다. 드루엔 기들레프 그리고 1라운드, 3라운드 지명권 2장씩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스틴 홀, 드미트리 부첼리코프 이렇게 데려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목적성이 좀 잘 보이는 이제 이런 느낌의 트레이드가 결국은 되게 됐네요. 사실은 이번 트레이드 시장 들어오기 전에 뭐 토머스 판다 그 다음에 뭐 누구냐 뭐 카이루도 팔 생각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카이루랑 토머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완전 전성기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을 판다라고 하면은 너무 중심 기둥이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이 든 선수랑 어린 선수들만 이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좀 중견급 이상의 베테랑들만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30대 이제 초반 이상 들어가는 그런 베테랑들을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전성기 자원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베테랑을 트레이드하는 느낌으로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가닥을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순식간에 어린 자원을 좀 정비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2026년 1라운드 지명권 지금 3장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본인들 지명권 하나 그리고 디트로이트 지명권, 콜로라도 지명권 이제 이렇게 이제 3장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어린 자원들을 좀 정비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가능성이 생겼고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지금 나이 밸런스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의외였었는데 33살 이상 선수가 2명이고요. 지금 로스터에. 그리고 이제 25살에서 32살까지가 12명. 그리고 18살에서 24살까지가 지금 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나이가 많은 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성기에 딱 들어갈 만한 선수들도 꽤 많은 편이고 게다가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런 부분도 이제 좀 지금 베테랑 선수를 좀 내보내는 선택을 하게 된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30대 이하 선수들을 살펴보시더라도 뭐 부치네비치, 드로잉 이번에 영입한 드로잉이 포함돼서 이제 또 한 명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수터 29살, 카이루 27살, 토머스랑 터커 26살, 그리고 호퍼랑 베리그램 25살이거든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성기에 딱 들어가는 느낌의 자원들도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 브로베리, 홀로웨이 24살, 그리고 네이버스 23살에다가 스너그러드 21살, 드보르스키 20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탠베리까지 있죠. 이런 느낌이 되니까 결국 생각보다는 나이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은 팀이다. 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젊은 선수들도 꽤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요. 쥐스텐 카르보너라든가, 그리고 아담 이르지체크 스위스죠. 그리고 카르보너는 공격수고, 그리고 로베 헤렌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꽤 잘했거든요. 월드 챔피언십이 아니라 월드 주니어에서 꽤 잘했거든요. 스웨덴 국가대표였었습니다. 32경기에서 이제 지금 스웨덴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뭐 성적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닝턴을 판다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비닝턴은 어떻게 보면 좀 팔 수도 있겠죠. 뒤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헤렌스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르체크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또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부첼리코프도 받아왔는데 부첼리코프 같은 경우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서 득점 윙어로서 이제 좀 손색 없이 활약이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비타지에서 지난 시즌 비타지에서 진짜 잘했었고요. 올해 체스카에서는 사실은 기대만큼은 아닌데 요거는 사실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체스카는 지금 굉장히 수비 시스템을 먼저 생각을 하는 이고리 니키틴 감독이 부임을 했다라는 거를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첼리코프까지 괜찮은 이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자원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린 결과가 코어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토머스, 카이루, 부치네비치, 게다가 뭐 수비진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브로벨이라든가 뭐 파울러는 그냥 조금 더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코어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고, 팀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죠. 나이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류망주 풀도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고 이미 올라온 애들도 많잖아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이번에 지명권도 1라운드, 3라운드를 2장씩 받았잖아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에서 좀 안정적인 수가 뭐냐고 하면은 즉시 전력의 기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어린 선수들의 지금 이제 코어 그냥 그대로 굴리면서 어린 선수들 1, 2년 정도 경험치 더 채워가지고 올라갈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성적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베테랑 기반해가지고 트레이드 조금 더 하면서 어린애들 슬롯 조금 더 열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어린애들 지금 괜찮은 선수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그냥 무난하게 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내년 시즌 종료한 다음에도 이제 FA 자원들이 지금 보시면 피우스 스터, 조나탄 드루잉, 조던 비닝턴. 이거 비닝턴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크게 땡길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왜냐면 이제 비닝턴의 또 이제 그 빅게임 비닝턴의 그런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비닝턴을 만약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얘네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이야기겠죠. 판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상당한 또 리턴을 땡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비닝턴이 나간다라고 해도 이제 호퍼가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여기다가 이제 헤렌스탐 같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올릴 친구들이 어쨌든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좀 전면 리빌딩 같은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좀 상황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좀 팀을 바꾸자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카이루랑 토머스를 팔 가능성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또 카이루랑 토머스를 팔면은 분명히 직전감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은 블루스의 어쨌든 앞으로의 이런 팀을 어떻게 짤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림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려지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는 좀 힘든 시즌이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좀 영광을 기대를 해보면서 나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